작년도 11월 달 말쯤에 나온 되게 얼마 안 된 논문이고요. Federated Learning이라고 하는 학술지 뭐 이런 데 나왔는데 위상이나 그런 것보다는 Federated Learning과 블록체인을 좀 결합시키고자 함에 있어서 참고하면 좋을 것 같은 부분이 몇 개 있어서 공유드리고자 이 페이퍼를 선정을 하였습니다. 요약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 연합학습이라는 게 되게 여러 군데에서 많은 강점들을 가지는데 대표적인 게 프라이버시를 지키면서 분산 데이터셋에 대해서 학습이 가능하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를 그대로 두고 모델을 서로 주고받기 때문에 서버가 수집을 해야 된다던가 하는 프라이버시를 저해할 수 있는 요소들이 방지가 되는 건데요. 이때 몇 가지 고려해야 되는 요소가 만약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모를까 자기네들 데이터를 가지고 모델을 학습시키는 그런 요인을 어떻게 줄 것이냐 하는 게 문제가 됩니다. 특히 블록체인이랑 결부를 시킬 때는 이런 인센티브화가 중요시가 되는데 본 페이퍼에서는 데이터 소유자들이 스스로 학습을 하게끔 하는 그런 인센티브화를 위해서 셰플리 밸류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응용을 좀 했습니다. 다만 이 셰플리 밸류라는 걸 계산하는 데 있어서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는 그런 문제가 존재를 하는데요. 이 시간이 많이 걸리는 셰플리 밸류를 합의 알고리즘으로서 좀 활용을 했습니다. Proof of Shapley라고 해서 POSAP라는 프로토콜을 설계를 하고 마이닝으로 낭비되는 그런 파워를 좀 유용한 데 쓰는 거죠. 결국에는 이렇게 셰플리 밸류를 계산을 하고 이 계산된 셰플리 밸류에 기반해서 연합학습 클라이언트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고요. 더불어서 부인 방지와 위조 방지 속성도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실험 결과 페드코인이 셰플리 밸류를 잘 계산을 하고 그렇게 계산한 셰플리 밸류를 가지고 합의를 할 수가 있고 연합학습 클라이언트들로부터 고품질 데이터를 제공하도록 증진을 할 수 있었다 라는 결과가 나왔고요. 그다지 중요하게 논의되진 않지만 데이터가 없는 참여자 역시 연합학습 과정에 참여할 기회가 있다라는 게 강점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데이터가 있어야 이제 모델을 업데이트하고 제공을 할 건데 데이터가 없으면은 원래는 연합학습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방법이 마땅치는 않았고요. 그렇지만 페드코인에서는 셰플리 밸류를 계산하는 거를 굳이 데이터가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데이터가 없어도 참여할 기회가 있다. 그런 것도 강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합학습에 대해서 다시 짚어보자면 각 참여자들이 로컬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글로벌 모델을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그 모델을 훈련을 시키고요. 그렇게 업데이트한 로컬 모델로부터 업데이트 내역을 보내든 아니면 가중치를 직접 보내든 어떠한 방식으로든 중앙 서버에게 다시 보내주면은 중앙 서버가 그걸 다 취합한 다음에 더 강력한 모델을 만들어내는 형식입니다. 이는 중앙화된 일반적인 머신러닝 방법 대비 커뮤니케이션 코스트를 줄일 수 있고 서버의 연산 비용도 줄이게 되고 프라이버시도 데이터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향상이 되고요. 연합학습 클라이언트들이 데이터를 가지고 로컬 모델을 학습을 하니까 이런 연합학습의 최종적 모델의 기여함이 자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연합학습 커뮤니티를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를 어떤 식으로든 주는 게 중요한데요. 연합학습 모델에 내가 얼만큼 기여했냐에 따라서 인센티브가 배분됨이 일반적이겠죠. 셰플리 값이라는 방법이 머신러닝 커뮤니티에서는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셰플리 밸류는 어떠한 커뮤니티가 있을 때 기여에 따라서 보상을 나눠가지는 잘 알려진 방법이라고 하고요. 비단 머신러닝뿐만 아니라 정보이론이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셰플리 밸류 계산에는 지수적인 시간이 필요하고요. 또한 마지널 에러 하에서 SV 셰플리 밸류를 대략적으로 계산하면은 연산 비용을 좀 줄일 수 있다라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코스트가 많이 든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자들은 페드코인을 통해서 프로브 오브 셰플리라는 합의 알고리즘을 새롭게 만들어내고 이 글로벌 FR 모델에 대한 기여를 계산을 하도록 하고 이걸 이용해서 인센티브를 준다. 이런 프로토콜을 생각을 해냈고요. 페드코인에서 블록체인은 연산 엔진으로서 활용이 되고 또 돈을 주고받다 보니까 분산 원장으로도 지불 기록을 위한 분산 원장으로서 활용할 수 있다, 기능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자들의 테스트 오브 아울 놀리지라고 하면서 연합학습에서 인센티브 스킴을 위해서는 블록체인을 사용하는 최초의 시도라고 하는데 사실 인센티브 스킴을 위해서 블록체인을 사용한 페이퍼들은 몇 장 있었습니다. 다만 그런 친구들은 다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용해서 돈을 나눠줬다라고 하면은 이 페이퍼는 합의 알고리즘 자체를 좀 변경을 해서 재밌게 읽고 소개를 드리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Incentive Mechanism for Reliable Federated Learning이라는 페이퍼에서는 신뢰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서 블록체인을 사용을 했고요. Federated Learning 서버가 있지만 여기서는 신뢰도 있고 높은 품질의 데이터 소유자를 선택하고 선별하기 위해서 스마트 컨트랙트를 활용을 했다. 저자들은 이런 릴레이티드 워크를 제시를 하면서 자기네들이 제안하는 페드코인처럼 블록체인을 연산 엔진으로서도 활용하는 그런 시도는 우리가 최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셰플리 밸류가 뭔지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로이드 셰플리 교수님이 장치를 하셨고요. 협업에서 각 개인이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평가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핵심 아이디어는 함께 일해서 얻은 결과에서 예를 들어 A, B, C 세 사람이 있으면 A, B, C가 함께 일해서 얻은 결과에서 B, C가 얻은 결과를 빼면은 A가 얼마나 기여했는지가 나온다는 아이디어인데요. 차이를 통해 가지고 각 개인의 기여도가 얼마인지를 계산하기 때문에 마지널 컨트리뷰션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이 총 3명이 있다라고 했을 때 K라는 어떤 의미의 사람이 혼자 일했을 때 기여분이 C1이고 누구 한 명과 함께 일한 경우가 2번 있을 수 있고 각각의 마지널 컨트리뷰션의 평균은 C2 그리고 누구 2명과 함께 일한 경우 여기선 3명이니까 하나밖에 없겠지만 마지널 컨트리뷰션을 구해서 또 평균을 구해보면은 C3라고 했을 때 셰플리 밸류는 이거 3개의 평균이다 라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해서 기여를 평가하고 참여자 인원수에 따라서 각각 평균을 구한 다음에 걔네들을 또 평균을 구하면 마지막 최종적인 셰플리 밸류가 나온다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또한 P 디스턴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어떤 식으로 거리를 계산할 거냐 지수를 얼마나 적용할 거냐라는 걸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우리 흔히 거리 계산할 때 뺀 다음에 절대값을 취한 걸 다 더할 수도 있고 뺀 다음에 제곱을 해서 다 더한 다음에 루트 씌울 수도 있고 이렇게 거리 계산을 하는데 이것들을 일반화한 게 P 디스턴스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것 같습니다. 머신러닝을 진행함에 있어서 모델 파라미터 W에 대해서 입력값 X, 정답값 레이블 Y에 대해서 손실이 얼마나 나느냐라고 계산을 해서 최적화하고자 학습이 진행이 되고요. 각각의 클라이언트들은 로컬 데이터셋을 다 가지고 있고 클라이언트들이 각각 로컬 모델을 자기네들이 업데이트를 하는데 이 로컬 모델들을 통합해서 어떤 임의의 통합 함수를 통해서 다음 글로벌 모델을 만들어내는 게 FL의 전체 프로세스입니다. 여기서 라지 A가 통합 함수인데 일반적으로 평균 이런 걸 많이 쓰고 중앙값 이런 것들도 사용할 수 있다. 페드코인에서는 2개의 네트워크가 존재를 합니다. 첫 번째는 연합학습을 위한 네트워크고 두 번째는 인센티브랑 지불을 위해서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존재를 합니다. 다음과 같이 2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 각각이 서로 태스크를 주고받으면서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양상이고요. 페더레이티드 러닝 모델 요청자, 쉽게 말하자면 페더레이티드 러닝에서 학습을 요청하는 사람, 내가 어떠한 연합학습 시스템을 이용해서 모델을 얻어야 되는 사람이 예산 V만큼을 가지고 이 모델을 얻고자 페더레이티드 러닝 네트워크에 예산을 투입을 합니다. 요청자가 존재를 하고요. 페더레이티드 러닝 네트워크에서는 페더레이티드 서버가 존재를 하는데 이 페더레이티드 러닝 네트워크의 중앙화된 존재고 모델 학습 전체를 지도 및 조정을 하고요. 요청자로부터 페이먼트 V를 수령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연합학습을 진행을 하죠. 페더레이티드 러닝 클라이언트는 분산 데이터 소유자인데 자기네들이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학습에 참여하는 참여자입니다. 그래서 공동 학습 업무에 참여하고 페이먼트에서부터 얼마만큼을 받게 되고요. 각 연합학습 클라이언트들은 로컬 모델을 학습하고 자기 업데이트 내역을 가중치가 어떻게 바뀌었다라는 걸 FL 서버에 등록을 합니다. 결국 FL 서버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역할을 해야 되는데 학습에 대한 태스크를 가격과 함께 페더레이티드 러닝 클라이언트들에게 공시를 하고요. 모델 업데이트 내역들을 받게 되면은 어떤 프로토콜을 통해서 로컬 업데이트들을 통합을 합니다. 평균을 내든 그거는 각 방법론에 따라 좀 달라질 수가 있고요. 통합에 쓴 연산이 있으니까 연산 페이먼트를 획득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연합학습 모델을 계산하는 거에 도움을 준 블록체인 상의 멤버들에게 다시 말하자면 셰플리 밸류를 계산한 이 멤버들에게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을 합니다. 결국에는 학습을 위해서 쓰는 비용이 있고 자기가 연산해서 얻는 연산 비용이 있고 셰플리 밸류를 계산해 준 거에 대해서 지급해주는 비용이 있고 그거 3개들을 다 지출을 하게 되고요. 연합학습으로 모델 학습시켜줘 라고 제안한 사람의 예산보다는 당연히 작거나 같은 그런 크기를 가지게 됩니다. 각 글로벌 모델이 이제 업데이트 되고 나면은 글로벌 모델을 업데이트했다는 거는 로컬 모델들 수집이 있었다는 거고 로컬 모델들 각각은 기여도가 다 다를 테니까 이 기여도를 어떻게 산정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업무를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공시를 합니다. 퍼블리시를 하고 그럼 이제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는 그 태스크를 받으면 셰플리 밸류들의 계산에 들어가게 되고요. Proof of Shapley Value, POSAP라는 합의 알고리즘을 통해서 셰플리 밸류를 계산을 하다 보니까 셰플리 밸류를 다 계산한 사람이 곧 블록을 채굴한 자입니다. 페이퍼에서는 위너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위너들이 트레인 프라이스랑 셰플리 밸류 프라이스를 획득을 합니다. 여기서 트레인 프라이스는 블록을 채굴한 사람들이 다시 트랜잭션을 통해서 FL 클라이언트들에게 나눠주게 되고요. SAP 프라이스는 자기가 획득하게 됩니다. 여기 저자들이 페이퍼에는 컴 프라이스라고 적어놨는데
제가 논문을 쭉 읽어보고 생각을 해본 결과 이게 트레인 프라이스를 오타를 낸 것 같고요. 블록 채굴자가 트레인 프라이스랑 SAP 프라이스를 획득하면 SAP 프라이스를 자기가 가져가고 트레인 프라이스를 나눠 가지는, 연합학습 클라이언트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양상으로 진행이 됩니다. 현재 디자인에서는 긍정적 기여를 한 클라이언트들에게만 보상을 주고 부정적 기여를 한 데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지 않는, 악의적인 행동을 하는 비잔틴 노드에 대해서는 고려를 하지 않은 게 좀 한계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합의 알고리즘을 통해서 셰플리 밸류를 계산을 하니까 FL 네트워크랑 블록체인 네트워크랑 연결이 될 필요가 있고요. 이 연결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특별한 타입을 가지는 태스크로부터 연결이 된다라고 합니다. 이 태스크는 로컬 업데이트에 대한 내역들과, 즉 가중치에 대한 각 클라이언트의 가중치 업데이트 내역, 그리고 통합 함수로 뭘 쓰냐, 그리고 손실 함수로 뭘 쓰냐에 대한 정보, 그리고 이 셰플리 밸류 계산했을 때 보상이 얼마냐, 훈련했을 때 클라이언트들에게 나눠줄 총 비용이 얼마냐에 대한 내용을 포함을 하고 있고요. 저자들이 여기 SAP 프라이스랑 트레인 프라이스는 라운드가 진행됨에 따라 감소함이라고만 표현을 해놓고 그 이유를 적진 않았는데,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학습이 초반에는 되게 빨리 진행되다가 후반 가면은 어느 정도 수렴해가면서 정체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초반에 많이 기여한 사람들에 대해서 보상을 많이 주고 후반에는 조금씩만 보상을 주는 것 같습니다. 셰플리 밸류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일단 FL 네트워크로부터 업무를 받으면 계산을 하기 시작하고요.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마이너들이 SV 벡터라는 걸 계산을 합니다. SV 벡터는 쉽게 말하면 클라이언트들에 대한 셰플리 밸류들을 모아놓은 그냥 리스트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각 채굴자들은 일반적인 채굴과 똑같이 독립적으로 SV를 계산을 하고요. 목적은 채굴자의 연산력을 증명을 하기 위해서 원래는 마이닝이란 걸 하지만 여기선 SV 벡터를 계산하는 것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프로브 오브 셰플리라고 붙였고요. 수도 코드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데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